이거 철저한 저의 사견입니다. 네, 네.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분인가요? 요즘 학교에서는 잘못을 해도 학생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못하면 좀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틀림없이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이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그런 선생님. 교육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그 외 이상으로 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 관심, 또 잘못했을 때는 또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교사라는 이 직업은 어떤 방식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일단 그 학교의 관리자라고 하는 네. 이 교감 선생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동료 간에 또 이 평가를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동료 간에도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학생들이 또 그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또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더 우선시 된다. 이런 것들.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고, 교감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평가를 받을 때는 수업의 중요성보다는 그 업무 진행에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교사가 사실은 수업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분들이 또 계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수업보다 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더 이 정열을 열정을 쏟아야 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업무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를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은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좋은 교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자기에게 관심이 좀 많이 가져주는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집에 가서도 좋은 선생님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업에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놀게 해주고 하는 선생님들도 그때는 인기가 많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어, 좀 놀고 싶다, 딴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또 더 안 좋은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업무와 그리고 이제 수업의 비중, 어느 비율로 그 중점을 두어야 할지. 그렇죠. 원칙을 얘기하면 선생님은 수업을 잘 해야 되겠죠. 수업이 먼저다. 예, 수업이 먼저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수업보다도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떨 때는 교사인지 회사원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이런 넋두리를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수업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사립학교시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사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길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인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고인다는 표현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부모님이요. 그럼 좋은 좀 쪽으로 비방하는 목적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네. 그런 느낌으로 고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근데 저도 지금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는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고 둘째도 공립을 보냈는데 그렇게 공립 고등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덜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시시비비가 생겨도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유연한 자세,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누가 좀 욕을 해도 뭐 옮기면 뭐 그만. 그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 사립학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의 뼈를 묻을 곳이다. 내가 평생 근무해야 될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막내 셋째는 일부러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사립학교에 보냈더니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뭐 기타 등등 생활 면에서 굉장히 이 공립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립학교가 고인물은 맞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고인물인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어지면 사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더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더 이렇게 흠 잡히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많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교장 이렇게 진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립학교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공립은 이제 진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의 좀 손해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사가 승진하는 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뜻을 두고 교직에 오면 사립학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좋은 학생이란 어떤 학생인가요?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 그건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가지고 선생님들의 3년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과정대로 잘 따라와주고
그렇게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이 대부분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잘 살려가는 그런 학생들을 또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선생님마다 좋은 학생의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교사도 한 명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학생이 싫거나 밉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있었는데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더더욱더 이제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또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애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이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싫다라기보다는 보통 학생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전에는 좀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방법 또 달래기도 하는 방법 또 뭐 호소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했죠. 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사니까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인문 과목 같은 경우는 매년 이 반복되는 수업이니까 계속 이 교재 연구를 꾸준하게 해야 학생들에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네. 그리고 교사가 수업만 전부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 교사가 가르친 것만이 끝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학생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 정책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즘 정권에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제 하고 네. 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교 수업도 이제 뭐 AI 그래. 요즘 뭐 대세가 AI잖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뭐 붙이면 AI, 저기도 AI. 그래서 이런 AI 교육을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에 그 소외된 학생들이 없어야 되겠죠. 공정하게 다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좀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수준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혹시 현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교육이 좀 획일적인 교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하향 평준화돼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뛰어난 아이들은 뛰어난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과거 영재, 외고, 뭐 국제학교 등등 이런 영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뭐 아빠 찬스라든지 뭐 엄마 찬스 등등 맞습니다.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공평하지 않은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자녀들이 그쪽으로 길을 열어서 가는 그런 행위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생에서 유명하거나 좋은 회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될지.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가다 보면 그냥 일은 하겠지만 즐겁지가 않은 거죠. 돈은 물론 대기업에서 많이 주겠지만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 테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회사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 너무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손에 막 기름을 잔뜩 묻혀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좋죠. 좋지만 기분은 좋은데 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멀리 보고 가는 방법을 이제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일들, 네, 관심 있는 분야의 일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때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원치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데 또 먹어야 할 때도 또 있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내가 몰라서 안 좋아했는데 먹어보니 야 이거 나한테 맞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 가나 다 이 인간관계가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에 가든 하여튼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사람에게 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의 한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이 인생을 멀리 보면서 서로 간의 이 신뢰를 잘 쌓아가면 그것이 좋은 인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